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가동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혐의, 이게 직권남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보고서를 저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저평가하도록 지시를 하는 바람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했다. 요 업무방해 혐의,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세용 영장전담판사가 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는 데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장을 기각할 때 대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몇 줄로 기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기각 사유 또는 발부 사유를 굉장히 길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용 판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번에 무려 570자로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길게 쓰거나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길게 쓰는 거는 대개의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 이제 판사도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은 면피성으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때 되게 사유가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약간 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백운규 장관이 받고 있는 지시가 이런 겁니다. 2018년 4월 3일에 산자부에 있는 정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자, 월성 원전 1호기를 한시적으로 가동을 하면 언제까지 훨씬 더 경제성이 좋은 그런 결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이미 백운규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나 이런 데로부터 뭐 연락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동을 즉시 중단하는 보고서를 다시 써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데 요 정 과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꽤 지시를 했을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세용 전담판사가 지난번에 산자부 공무원 3명 중에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죠. 이 불구속 기소한 사람이 바로 정 과장입니다. 근데 요 정 과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오세용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네. 이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 구속한 사람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무려 570자에 걸친 기각 사유를 이제 써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그런 사실은 우선 직권남용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요건이 있죠. 그게 이제 직권남용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직권남용을 해서 자기가 그걸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일, 이런 일이 구성 요건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두 증명이 돼야 된다, 검찰 수사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이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요한 참고인들이 구속된 상태다. 왜냐하면 2명을 구속했죠. 산자부 공무원에 서기관 1명하고 국장 1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이미 구속한 상태고, 그 다음에 관계자의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제가 보건데 다른 사람, 아니 국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을 구속했다고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지시한 장관은 이런 사람들 구속되고 진술이 확보돼 있으니까 뭐 굳이 장관까지 구속할 필요 있느냐. 이건 좀 판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범죄의 경중, 무겁고 가볍고 뭐 이런 걸 따져서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이냐 구속하지 말 것이냐는 걸 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행여 백운규 전 장관이 그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도중에 2019년 12월, 2020년 초, 뭐 한 1년여 전쯤 되죠. 그때 감사를 받는 과정에 그 산자부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청와대에 이런저런 편지를 쓴 것도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편지 썼다는 사실이. 거기에 보면, 자, 감사원 감사를 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청와대를 저는 위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의 백운규 전 장관과 산자부 공무원들의 청와대 위협, 로비,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로비죠. 로비가 법원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건 우리가 상상으로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뭐 단정적으로 무슨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혹시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영장 기각 사유에 약간 애매한 사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이걸 직접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수사로 돼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박범계 장관이 결국은 지금 현재 대전지검에서 그 하고 있는 수사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데 국한해야지 그것이 탈원전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거는 사실 뭐 박범계 장관이 제시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여권에서도 줄곧 탈원전 정책은 정책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과 산자부 공무원들의 청와대 로비, 이거와 영장 기각 사태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이게 뭔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은 여전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백운규 전 장관이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월성 원전 1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면적으로 경제성 조작하라고 자기가 지시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가동중단 이것도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뭐 이렇게 다 부인하니까 그 지시를 받았다는 정 과장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장관은 아니다. 이건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왜냐면 월성 원전 1호기에 그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원자력 발전소에 그 뭐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정도가 어느 정도의 안전에, 그러니까 그 원전 안전에 그 중요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그건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분명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들어서 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내가 폐쇄를 지시한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즉시 가동 중단, 이것도 뭐 자기가 이걸 지시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그 자기 항변 요지는 국민 안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전 그 탈원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전 문제, 방사능 누출 문제 이런 거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보완 수사를 해서 뭐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국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할 리가 없고요. 우선 그 사람들이 왜 조작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한수원의 그간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여튼 가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에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보수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수명을 연장한 거고요. 이런 수명 연장 사례가 뭐 소련, 과거 구소련이나 지금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월성원전을 비롯한 원전의 수명이 대략 그 설계 수명이 뭐 한 30년 뭐 이 정도 되는데,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뭐 한 60년 정도까지도 연장해서 가동하고, 물론 중간에 보수는 해야 되죠. 이런 원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 외벽에 뭐 철근이 노출돼 있다는 거 가지고서 야 이거 즉시 가동 중단해, 이런 것들은 뭐 저도 그 부분을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뭐 철근 외벽 노출은 아니지만 여하튼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수리를 통해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고서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는 뭐 원전의 태반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판사가 뭐 외벽의 철근 노출, 그러고 백운규 전 장관이 뭐 국민의 안전 뭐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이게 국민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지 왜 이 즉시 가동 중단을 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판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검찰 수사의 방향은 앞으로 보완 수사를 좀 해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이 외벽 철근 노출 등등 얘기하는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 월성원전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이걸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논리를 깨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건 결국 원자력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자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즉시 가동 중단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백운규 전 장관의 이 뭐 국민 안전 어쩌고 하는 것, 이런 논리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판사 앞에 가서 설명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거 백운규 전 장관의 그 주장이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입증할 책무가 검찰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보완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570자에 걸친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이거는 웬만해가지고는 다시 영장을 내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참고인이 구속돼 있으니까 굳이 백운규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판사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자 진술이 확보돼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뭐 굳이 백운규라는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그거는 백운규 전 장관이 주장하는 국민 안전 이 논리를 지금 검찰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책무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권의 뭐 로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 부분을 현재 수사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과연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국민 안전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었느냐 하는 부분을 보완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원전 감사 중에 백운규 전 장관이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여당 의원들한테 무려 한 20차례 정도 전화로 이런저런 구명로비를 했다. 2019년 12월 달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튼 대전지검이 일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으로써 고비를 맞았는데 이 고비를 돌파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장관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또는 청와대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반쪽 수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